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펌웨어 업데이트로 새롭게 태어난 캐논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EOS-R5를 1년 정도 사용해본 사용 소감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OS-R5가 사실은 다 좋은데 발열로 인해서 촬영 시간이 제한된다는 점 때문에 4K 120프레임, 8K 30프레임 로우 촬영, 4K HQ 촬영 같은 고성능, 고화질 촬영이 사실 롱테이크 촬영에 거의 쓸모가 없고 스펙 줄채우기라는 평가가 조금 있었어요.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서 이런 제한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EOS-R5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사진과 영상에서의 장단점,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서 EOS-R5가 어떻게 가성비 카메라가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논 EOS-R5는 2020년 여름에 출시된 캐논의 두 번째 풀프레임 고화질 미러리스 카메라인데요. 1세대는 EOS-R, RP였고 2세대는 EOS-R5, R6 이렇게 두 모델이 있습니다. 급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세대로 구분하는 것도 딱 맞지는 않는 것 같긴 하지만 발매된 순서로 보면 2세대가 맞긴 해요. 사진 스펙은 4500만 화소의 14빗 로우 사진 촬영을 지원하고 고화소임에도 기계식 12연사, 전자식 20연사라는 높은 연사 속도를 자랑하는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영상에서는 8K 30프레임 로우 촬영, 4K 120프레임, 4K에서 HQ 촬영까지 지원하는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과 사진에서 이 정도 고스펙을 자랑하는 카메라는 EOS-R5와 소니 A1이 있는데 소니 A1은 700만원이 넘는 소니 카메라 중에서는 최상위 포지션이기 때문에 EOS-R5랑은 체급이 조금 달라요. 반면에 EOS-R5의 출시가는 530만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영상 특화 바디인 EOS-R5C가 R5와 똑같이 530만원에 발매되면서 R5는 50만원 낮아진 480만원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출시 당시에도 비싸다는 이야기가 많긴 했었지만 8K 로우 촬영까지 되는 카메라였고 4K 120프레임, 사진에서는 4500만 화소를 지원하면서도 기계식 12연사를 지원하는 스펙을 고려한다면 또 머리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다만 영상 스펙은 발열 이슈로 인해서 15분 이상 촬영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감론을박이 많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이 1.6 업데이트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논란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외관에서 오는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자면 카메라를 잡았을 때의 느낌은 개인적으로는 니콘, 캐논, 소니 세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어요. 가장 고급스러운 느낌이긴 한데 또 제일 무겁기도 합니다. 미러리스의 장점을 가벼운 무게로 어필하는 라인업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무겁긴 무겁습니다. 또 캐논의 미러리스 렌즈인 RF 렌즈들이 무겁기 때문에 R5 바디에 RF-L 렌즈들을 장착하게 되면 무게는 뭐 각오하셔야 되고요. 바디는 마그네슘 합금 바디로 방진 방적 처리가 되어 있고 플래그십에 맞게 단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EOS-R5 바디의 가장 큰 장점 두 가지를 꼽으라면 터치 스위블 액정 그리고 이 다이얼 버튼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위블 액정은 가로, 세로 사진 가리지 않고 하이앵글, 로우 앵글을 가능하게 해주고 이렇게 뒤집으면 또 셀피 촬영까지 도와주니까 다방면으로 쓸모가 많은 방식의 후면 LCD죠. 다만 영상 촬영을 할 때 마이크나 HDMI 같은 선들을 꽂은 상태에서는 이 LCD를 돌릴 때 걸리는 부분이 아주 약간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 그리고 캐논의 이 다이얼 시스템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궁금증이 저도 많았거든요. 제가 이전에는 니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이얼 없이도 뭐 크게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캐논의 이 다이얼 시스템은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반대로 역체감은 많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다이얼이 없는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메모리 카드는 CF 익스프레스 카드 하나 그리고 SD 카드 하나 이렇게 두 개 지원돼요. 사진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SD 카드 하나만 쓰시는 것도 답이긴 할 거예요. CF 익스프레스 카드가 또 엄청 비싸거든요. 이건 리더기도 비싸요. 외관에서 오는 특징은 이만하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카메라가 묵직한 느낌이 있어서 손에 더 착 감기는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면서 느낀 EOS-R5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단점이라고 생각될 만한 부분은 뭐 거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고화소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식 12연사, 전자식 20연사까지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절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없는 스펙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고화소이기 때문에 촬영된 결과물을 볼 때 블러나 노이즈에 대한 부분은 2000만 화소 정도의 카메라들에 비해서는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촬영한 이후에 핀이 맞아 보이지 않는다거나 노이즈가 많아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조금 하셔야 될 겁니다. 촬영을 할 때 핀 스트레스를 조금 없애시려면 기존 20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사용하시던 분들이라면 셔터 스피드는 평소보다 2스탑 정도 확보를 더 해주셔야 될 거예요. 사진 촬영할 때 사람이나 동물의 눈에 알아서 초점을 맞춰주는 아이 트래킹 기능은 브랜드별로 차이가 이제 뚜렷하게 나진 않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수준 내에서 브랜드별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눈을 발견하면 눈을 잘 따라다니고, 눈이 없어지면 머리를, 더 멀리서는 사람의 몸통을 잘 따라다닙니다. 이 카메라로 못 찍는 사진은 거의 없을 테고요. 조류나 생태계 사진을 주로 찍으시는 분들은 AF 성능, 연사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R5보다는 R3를 더 선호하실 텐데, 이 영상은 거의 안 보실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R5로 촬영한 사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링크에 나오는 제 조그만 온라인 사진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촬영을 하면서 느낀 EOS R5의 장점은 확실히 화질이 정말 좋다는 것, 4K 120프레임 촬영이 된다는 것, C로그, C로그 3 이렇게 로그 프로파일도 2개나 지원한다는 것이었어요. C로그 3가 C로그보다는 조금 더 다이내믹 레인지의 이득도 있고 색 표현력도 좀 더 정확하다고 하는데, 저조도 환경에서 C로그가 약간 더 노이즈가 적더라고요. 저도 C로그 3랑 C로그를 바꿔가면서 촬영을 할까 하다가 커스텀 설정이 너무 복잡해지는 게 싫기도 하고 C로그로도 아직은 부족한 것을 못 느껴서 C로그로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8K 로우 촬영이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이긴 한데, 촬영하고 나면 용량이 너무 크기도 하고 편집도 버거워서 개인이 촬영하고 쓸만한 스펙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가끔 크롭으로 확대를 하려고 찍기는 하는데 용량 때문에 잘 손이 안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8K 로우나 4K 120프레임 영상을 촬영하시려면 CF 익스프레스 메모리가 반드시 있어야 촬영이 되기 때문에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겠죠. 영상 기록 방식도 온라인, IPB, IPB 라이트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하는데 각 기록 방식에 따라서 영상 화질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지금 링크에 나오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차이를 잘 보실 수 있어요. 제 결론은 IPB 라이트로도 충분히 좋은 화질로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였고, 저는 일상 촬영은 4K IPB 라이트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4K HQ All I의 경우에는 정말 예쁘게 담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차이가 미미하다면 미미하고 크다면 클 수 있는데 4K HQ는 7.7K 오버 샘플링이기 때문에 확실히 영상이 좋긴 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영상 스펙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반쪽짜리 카메라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발열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4K 24, 30프레임 이하로 촬영할 경우 HQ 촬영이 아니라면 발열 이슈가 없었지만 4K HQ, 4K 120프레임, 8K 촬영에서는 발열로 인해서 촬영이 제한되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었었어요. 최대 30분 녹화가 가능한 카메라지만 설정에 따라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촬영 후에 발열 경고가 뜨게 돼서 촬영이 중단되는 일이 생기고, 발열 경고로 촬영이 중단된 이후로는 카메라에 열이 충분히 식지 않으면 2-3분 만에 발열 경고로 촬영이 또 종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불편했거든요. 물론 저는 롱테이크 영상을 촬영할 일이 없기 때문에 발열 경고를 많이 겪어본 적은 없지만 EOS R5가 장점으로 내세운 촬영을 30분 모두 채워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무래도 아쉽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EOS R5 펌웨어를 1.6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발열 경고의 기준이 되는 온도를 조금 더 높게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을 했고, 발열 자체도 개선을 조금 했어요. 이 업데이트로 인해서 이제는 영상 화질 설정을 최고로 하고도 30분 촬영 시간을 모두 사용해서 촬영이 가능하고, 30분씩 연속 촬영을 해서 1시간 넘게 촬영을 했을 때에도 그 다음 촬영 시간이 줄지 않고 최대 촬영 시간인 30분이 유지될 뿐더러 발열 경고도 뜨지 않았습니다. 다른 전문적인 리뷰들을 찾아보면 2시간 넘게 촬영을 해도 발열 경고를 겪지 않았다는 리뷰도 있는 걸 보면 확실하게 발열로 인한 촬영 시간 제한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촬영 시간 제한이 풀린 건 아니고 30분 촬영을 모두 마치면 다시 녹화를 시작해서 이런 방식으로 2시간 넘게 촬영을 했다는 이야기니까요. 이 부분은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발열이 예상되는 고해상도, 고프레임 영상을 촬영하고 나면 카메라는 그나마 따뜻할 정도로 만질만은 하지만 바로 메모리를 꺼내실 거라면 메모리는 조금 더 뜨거우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도 살짝은 걱정을 했었던 발열 걱정에서는 이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발열 이슈 때문에 R5C로 넘어가신
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제 R5가 50만원 더 싼 가격으로 발열 이슈도 해결했기 때문에 가성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열 말고도 두 제품은 8K 60프레임 촬영 지원이나 촬영 시간 제한이 없다는 부분을 포함해서 다른 부분도 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를 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마지막으로 R5를 사용하실 분들은 커스텀 설정에 1, 2, 3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진만 찍으시려는 분들도 사진 모드에서 스탠바이 설정이 이 영상의 커스텀 3번 설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스탠바이에서 배터리 소모나 발열을 조금이라도 줄이시려면 커스텀 3번 설정을 가장 낮게 설정해 두시면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메인 카메라인 캐논의 EOS R5의 1년 반 정도 사용기와 발열 이슈와 관련된 내용 말씀드렸는데요. 사진과 영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고화질, 고화소로 출고가가 50만원이나 낮아지고 1.6 펌웨어 업데이트로 가성비 카메라가 되어버린 이 EOS R5가 지금이 구매는 가장 적기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